하반기 예측을 좀 하면서 기업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상향 조정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승 추세가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. 예. 또 기업 실적들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모멘텀이 상승 동력으로 가져올 것이다. 뭐 이런 예측을 하는 데도 있어요.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그분들의 분석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뭐 정도의 제가 사람은 아니고 단지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. 예. 뭔가 이제 확증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. 지금은 올라가는 미국에도 이제 나눠졌어요.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라면은 예. 제가 미국 증권회사에서 분석하는 분석관이라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. 천천히 반등을 한다.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. 가 이제 하나의 어떤 거고,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조금씩 회복된다. 그런데 시간은 1년 이상 걸린다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, most likely, 그죠?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더. 근데 두 번째 거는 단기적으로 1분기 내에 회복이 빨리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,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대공황급 공황이 온다. 장기적인 공황이 온다. 장기. 이거 세 개 시나리오가 지금 어떤 게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. 예. 시나리오들이. 그 시나리오대로 어디를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거를 대입해보면 이런 건 이렇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거, 리퀴디티가 올라간 거는 좋은 건 신호잖아요. 좋은 신호입니다. 근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 건 나쁜 신호예요. 대공황급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. 그렇죠. 기업의 R&D 투자 이런 건 역대급으로 안 하거든요.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. 예.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훨씬 더 역대급으로 늘어나죠. 늘어나고 있죠.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보는 그래서 거예요.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, 그러니까 돈이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차원에서 훨씬 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주식시장은 의외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제가 예측한 대로 그렇죠. 가고 있어요. 그 수준이에요. 뭐 3천 겉자리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. 더 치고 올라갈 힘이 지금 못 받고 있어요.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제가 그걸 벌써 뭐 한 달 전에부터 얘기했죠. 제 말이 맞는 게 나는 너무 무서울 정도였는데 맞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희 미국 형님 방송에서 대변인 부사장님이 이렇게 3,200 올라가 아무 근거가 없다. 그래서 이제 막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올라가다 툭 걸리고 툭 걸리고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이 있는 거죠. 지금도 높은 편이에요, 사실은.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. 근데 2, 4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, 2,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아니고, 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쫙 갈릴 겁니다. 제가 아주 쫙 갈린다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.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좋아지는 거, 없어지면 좋아지는 비즈니스, 이런 거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,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대공황급의 공황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경제가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. 잘 되는 데는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라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이번 실적에서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. 참고로 S&P 500 지수에서 지난주 할리 데이비슨, 우리 인디언 모터사이클 회사의 경쟁사가 됐죠. 떨어졌어요. 그 할리 데이비슨이 S&P 500에서 탈락했습니다. 그것도 좀 캡이 안 되니까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캡이 안 돼요. 그것도 왜 시사점이 또 있냐면 할리 데이비슨 영향도 있지만 할리 데이비슨이 또 그 메이드 인 USA를 좀 대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. 위스콘신에 있고 그런 회사인데 이게 탈락했다는 게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조금 시그널이 있는 그런 신호죠. 신호가 미국을 대표하는 모터사이클 회사가 S&P 500로 빠지고 또 뭐 GM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지금 있는 회사들이 많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우리가 예측과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물가,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. 하지만 요포에서도 보듯이
코비드-19 이후의 물가가 이게 당장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? 인플레이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퀀티티브 이징도 하고 뭐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? 일단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산들이 이 최종 소비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근데 기업에서는 재투자해서 에퀴리로 들어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많이 풀렸는데도 돈은 은행이나 이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트리클 다운 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안 갔다 돈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쉽게 하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거든요. 인플레이션을 보는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에 링크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실 좀 100년이 넘은 거거든요. 인플레이션이 있다 없다. 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과연 중요한가 과연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됐어요.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배운 거는 안 좋다고. 그렇죠. 안 좋고 물가가 상승하고. 그렇죠. 물가 상승하면 안 좋다고 보는 게 시작이었는데. 예. 근데 소비자 물가가 소비자들 30%가 잘리는데도 시장 마켓은 꿈쩍을 안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과연 의미가 있느냐. 지금 이 시장에.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사실 인플레가 경제의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의 중요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진 편이다.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사실 변동성이 심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실물 경제는 지금 많이 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공화당은 보수당이고 민주당은 진보당인데 원래 이 그 트리클 다운 어프로치는 진보당에서 하는 사회주의식이거든요. 트리클 다운 계속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?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이제 보수당이 하는 건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사회주의식 그렇죠. 계속 스티무러스 책 막 주고 개인당 1,500씩 가정당 6,000불씩 주고 말이에요. 이거는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거죠. 사회주의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역대급.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해서 그 다음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. 빌리언애들도 모르겠다 그러고 투자자들, 저희 같은 이제 귀한 투자자들도 모르겠고, 저는 사실. 그 3 시나리오,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지, 저는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트럼프 프랑켄슈타인.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분입니다. 이분이 4 more years.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은 이분으로 인해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소셜 크라이시스, 지금 헬스케어 크라이시스인데 소셜 크라이시스도 유발을 했고요. 이분이 좀 불필요한 어쨌든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유발을 했고요. 또 트럼프와 바이든은 어떻게 될 것인가. 또 그 중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정선은 확대되고 있죠.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대선을 1년 앞둔 시기부터 국정 지지율이 50% 넘지 못하면 곧 낙선이었습니다. 또 경제가 주가도 그렇게 경제 성적표가 안 좋으면 재선할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이분은 누구냐? 트럼프이기 때문에, 트럼켄슈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조 바이든이 좀 앞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근데 적극적 투표자, 그 다음에 미국은 무엇보다도 그 선거인단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를 앞설 수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미국 형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 경제는 오케이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증시에 좋을까라는 의견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전략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 집안의 가장이 뭘 하면 돈을 벌을까, 더 많이 벌을까,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는 안 돼요. 우리 집 가장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그렇죠. 서로 관계가
좋은 상태에서 그렇죠. 좋은 펀더멘털이, 건강한 가정을 꾸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중요하지. 돈 많이 벌어와 이거는. 앤드루 양이라는 좀 민주당 대선 후보 이번에 이제 바이든을 밀고 있죠. 근데 하는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웨스턴 이번 12월 달의 대선은 그냥 미국 대선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할게요. Western civilization is at stake.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? 미서구주의의 미국을 빼고 그러니까 웨스턴 서구 문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. 기로에 서 있다. 이 트럼프가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. 트럼프가 다시 얘기해서 재선이 되면은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서양 문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. 신뢰 사회거든요. 서양은 죄를 많이 진 인류에 많은 죄를 범하고 강도짓도 많이 하고 뺏는 거 루링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런데도 이 사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강력한 도덕성입니다. 사회주의는. 도덕성이 무너지면 원래 바바리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원래 바바리언으로 돌아가는 거나 우리끼리만 이렇게 시청자분하고 저희끼리만 얘기하고 번역을 하지 마십시오. 이 신뢰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미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무너진다. 리더십은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질문을 그랬죠. 증시에 좋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문명 이게 뭐 증시가 올라가는 거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문명의 붕괴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거나 회복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더 펀더멘털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번 11월 3일이죠. 미 대선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를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잡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아니요, 이 정도는 아니죠. 그거는 뭐를 말해주느냐, 그죠?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미국 형님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제가 하반기 전망을 잠깐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뭐 예측 아닙니다. 이건 예측이 아니고 한번 캘린더별로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잠시 전망을 한 거일 뿐이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희가 단언하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니고요. 그럼 이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반기에 너무 불확실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저희 더 밀크를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 이 변화에 이 변동성의 시기에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저희 더 밀크 미국 형님 방송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